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몸신학 겨울 특강 첫 번째 시간 눈이 부시게 푸르른 자녀들의 강의를 맡은 박경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17년, 18년 정도 이 일을 했더라고요. 하면서 많은 좀 생각들, 고민들이 드는데 그럼에도 특히 이 성교육에 대한 건 정말 필요한 교육이고 또 해야 되는 또 부모님들, 또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해야 되는 내용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성교육이 단순히 성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이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양육자 또 부모님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고 걱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성교육이 흔히 쉽게 생각하면 생식기 교육 아니야? 아이들이 그냥 사춘기 때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교육은 평생 정말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받아야 되는 평생 교육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성교육이 내가 해야 된다, 양육자로서 부모로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이제 그걸 시작하기 전에 자기 점검, 나한테는 어떤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좀 어렵지, 고민되지, 어떤 경험들이 있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드리는 질문이지만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몸신학 겨울 특강을 들으시는데 이유들이 각자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이유들 때문에 몸신학 겨울 특강을 들으시는지 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이라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교육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몸신학 겨울피정에서 하는 성교육은 또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껴지는 고민들, 어려움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맞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경험한 성이나 성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성?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내가 처음 알게 된 성? 내 몸이 변화됐을 때 느꼈던 성에 대한 느낌들? 성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웠던 영상을 통해서 뭐 보건 선생님, 예전에는 양호 선생님이셨죠. 양호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성교육, 그리고 친구들이랑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했던, 나 혼자서 책을 통해서 배웠던 성교육 굉장히 다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성교육에 대한 경험,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자녀를 또는 뭐 손녀, 손자를 양육을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이 나는 조금 어려운지 성교육에 있어서는 특히나 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가 어려울까? 나는 어떤 것들이 좀 어려울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 어렵다. 성교육은 딱 뭐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생길 수 있는 고민, 생각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당연하시고 그리고 이 성에 대한 게 단순히 성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위생, 건강, 그리고 사랑과 이별 굉장히 폭넓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한 명 한 명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어렵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걸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구나. 어려운 걸 내가 알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교육에 있어서 내가 뭐가 궁금하지? 나는 무엇을 좀 알고 싶지?에 대한 걸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화면을 멈추셔도 좋고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거, 궁금한 거,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현장에서 직접 양육자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고민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이런 성교육을 아이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게 너무 빨리 알려주는 거는 아닌가? 라는 고민들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시작하면 좋지? 어떤 걸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뭐 아빠가 해야 돼요? 뭐 엄마가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녀를 키우는 또 자녀를 같이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또 질문들을 하게 되고 자녀의 변화가 마치 무슨 숫자처럼 1, 2, 3, 4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스럽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들 안에서 뭐 구체적으로 뭐 포경수술은 해야 되냐,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춰야 되냐, 피임은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게 맞냐, 내가 콘돔을 아이한테 넣어줘야 하냐, 뭐 이런 질문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하시고요. 그런 질문들을 하신다는 건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궁금하다, 좀 어렵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이성교제에 대한 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초등학생 예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돼야 이성교제에 관심이 생긴다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초등학생을 둔 또 키우는 양육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도 고백을 하고 좋아하는 느낌들을 느껴서 또 편지를 쓰고 톡을 보내고 이런 일상들이 아이들한테 되게 자주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네, 이제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렸는데 더 생각이 복잡해지셨나요? 네, 생각 복잡해지시라고 드린 질문은 아니고 결국은 이걸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성교육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의 이제 시작이지만 그런 이렇게 생각이 더 많아지네. 그럼 어떡하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한테 생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교육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효과가 있을까? 나는 예전에 특별히 성교육 안 받았는데 그냥 잘 지냈는데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성교육 효과 있다. 지금의 상황들, 뭐 미투 사건 이후로 N번방, 최근에 뭐 L 사건 이런 것들이 성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후적인 어떤 개입까지도 돼야 되는 거라 이거 효과 있는 거다. 꼭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또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전에 어떤 교육들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면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교육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색깔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의 사례, 3사례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나라에서 진행되는 사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은 PREP라고 해서 개인의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답죠. 그래서 이건 너가 잘못했어. 예를 들면 네가 여자친구를 임신을 시켰어. 그럼 이거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대 때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다면 우선 지원은 해줘요. 뭐 집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병원비, 뭐 기저귀, 분유값, 키워보셔서 아시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먼저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다 성장을 해서 20살이 지났을 때 정부에서 내가 너한테 지원해줬던 거 이제 갚아야지.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지금 쓰다 보니까 이게 10대 임신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거 예산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그러면 개인한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PREP라고 하는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신생아 인형을 안고 수업을 들어요. 이 신생아 인형이 그냥 신생아 인형이 아니고요. 센서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센서가 시간마다 분유 먹어야 할 시간,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 그리고 자야 할 시간 이거를 다 센서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고 수업을 하다가도 분유를 먹이고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눕혀놨는데 신생아들이 어떻게 하죠? 또 금방 일어나요. 진짜 신생아는 전 센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눕혀놓으면 안아달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고등학생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데리고 가고 안고 가고 수업 시간에도 안고 있고 이렇게 학교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고등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진짜 기발하다. 개인한테 이런 책임감을 주면 임신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아이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원했던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이 물론 힘들죠. 밤에 잠 못 자고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서서 밥을 먹고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힘든 경험들이긴 하지만 그 경험보다 실은 더 큰 걸 양육자는 받게 되거든요. 자녀가 주는 행복, 기쁨, 또 무언가를 막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걸 양육자인 부모는 그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육 안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나를 너무 희생해야 되잖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자칫 그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책임을 중시하는 성교육을 진행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는 긴생의 사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유럽의 특징이 거의 정규과정 안에 들어가 있거나 굉장히 세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교육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유럽의 특징이기도 한데 나라마다 좀 특색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 네덜란드는 그 프로그램 안에 뭐 사랑, 이별, 관계, 대화 방식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시기에 맞는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심화 과정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들까지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너무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네덜란드는 10대 임신율이 굉장히 높았던 나라예요.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되게 높았던 나라인데 지금은 임신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물론 부가적으로 뭐 콘돔을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건실에 배치를 해둔다. 부모 자녀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일인데요. 독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 과정이 아주 들어가 있고 독일을 제가 가보지 않았고 잘은 모르지만 독일의 특성이 안전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곳이라 여기 자체는 막 자전거, 수영 이런 것도 다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독일에서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만큼 나에 대한 안전, 타인에 대한 안전 교육으로 성교육을 되게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독일은 성교육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성교육 꼭 필요해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인식들을. 그래서 정규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수학, 과학, 영어처럼 아이들이 꼭 받는 교육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다. 독일은 성매매가 합법화다라고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세요. 근데 독일에 되게 제가 더 유심히 본 건 뭐냐면 그냥 합법화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엄청난 정책들과 지원들 그리고 결국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낙태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지만 낙태를 허용하는데 그 상담의 목적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특히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할 때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 앞으로 아이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정부가 다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낙태 이전의 여성을 생각하는 부분들 결국은 생명에 대한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도 독일에서는 좀 다르다. 그리고 그 원칙들을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저희 나라, 이제 한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게 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의무교육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법으로 2013년 이후에 법으로 딱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성교육 시간은 15시간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 성폭력, 뭐 성매매, 성희롱, 뭐 가정폭력, 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교육을 딱 받았다 그러면 되게 하면 안 되는 것들, 굉장히 폭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자기의 현실과는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냥 똑같아. 누군가가 나를 동의 없이 만지거나 나에게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했어, 성폭력을 했어 라고 했을 때 신고하는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좀 단편적인, 그렇다 보니까 학교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군가가 내 경계를 넘었어요. 굉장히 나는 폭력을 당했어요. 그게 학교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그럼 아이들은 정말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신고를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교 현장에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으로 치면 친구들과의 갈등,
그리고 스스로 뭔가 얘기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소송을 걸기도 하고 교육청의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그 부모님들 간에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뭔가 교육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구나. 이제 그럼에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성교육도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딱 만들어서 이것대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학교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영역을 나눠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긴 반에 들어가서 그와 관련된 또 개입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다. 부족하고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이제 정해져 있고 이걸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권장하고 있는 이제 표준안인데 이것들을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현장 그리고 지역에서 교육하는 성문화센터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그런 교육들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많은 정보와 지식들 그리고 어떤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에 대한 것들은 과정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또 완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교육에 대한 거 오늘 지금 쭉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성교육이 뭐가 궁금하고 그리고 뭐가 걱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질문을 통해서 드렸고 성교육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교육이 실제로 어떤 성교육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교육을 하는 양육자 부모로서 이것들을 이렇게 할 때 뭔가 걸리고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자기 점검에 대한 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아니, 성교육을 하는데 자기 점검이 필요한가요? 이게 또 물으실 수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지식적인 거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그것들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생각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방해하고 못하게 좀 막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씩 좀 드릴 건데 한번 머릿속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성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성에 대해서 잘 몰라. 지식적인 거 잘 알지 못하고 성에 대한 정보들 좀 어려워. 용어를 사용하는 게 그리고 이걸 자녀에게 이걸 어떻게 어떤 단어로 어떤 내용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정보에 대한 거, 지식에 대한 걸 나는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해요. 잘 알고 있다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것들이 훨씬 풍부하게 있으시겠죠? 근데 반면에 잘 모른다. 특히 애들 너무너무 요즘에 책도 많이 읽고 똘똘한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어떤 성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모르면 제가 공부하면 되고요. 그리고 역으로 자녀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게 뭐야?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어떤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식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정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잘 모르면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편하게 나누고 있는가? 네, 가족이 있다면 뭐 배우자와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자녀와 나는 성에 대한 것들을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물어봐요. 엄마, 나 거기가 자꾸 간지러워. 뭐 이런 얘기도 묻고, 나 여자친구가 생겼어. 이런 것들. 자위가 뭐야?
엄마 생리는 언제 해? 이런 아빠 내가 이런 것들 좀 이상한 영상을 좀 보는데 아빠도 그런 거 봤어?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 되게 당황하세요. 그래도 지금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을 뵈면 되게 또 자연스럽게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또 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희한테는 자연스럽지 않은 세대이기도 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침묵하게 되고 부끄럽고 특히 내어놓는다는 게 내어서 누군가랑 그걸 공유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화였어요. 아, 그러면 나는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조금 불편하구나, 조금 어렵구나 상대방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있잖아 아들아 내가 그 얘기를 너랑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네. 엄마 아직 조금 어색한가 봐. 아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불편하네.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먼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하시면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녀와 나누실 때도 또 아주 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잘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준에 머릿속에 내 기준에 초등학생이 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건 이거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몇 살인데 지금 누구를 사귀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안에 기준들이 있을 때 자녀와의 대화를 방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혹시 이건 안 돼. 이 정도는 돼야지 가능한 거지. 이런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가 보이는 행동들에 불안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가면 불안하고 핸드폰을 혼자서 헤드셋을 끼고서 혼자 방에서 보면 쟤 뭐 보는 거야? 쟤 좀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들, 방문을 잠그면 불안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자녀를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그게 자꾸 걱정되고 불안하다면 나는 무엇이 염려되고 걱정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시면 자녀에게도 물어보세요. 내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네. 혹시 너는 그런 생각 엄마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 근데 이제 이거는 성에 대한 건 굉장히 친밀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뭐 서로 평소에 얘기 잘 안 하다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것도 아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일상의 어떤 관계들이 아주 좋을 때 이런 성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물어보거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혹시 불안해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점검.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는 아이가 음란물을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앞에 있는 불안이랑도 많이 연결이 되는데 아이가 음란물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혹시나 보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아이를 보는 것들이 나는 좀 불편하다, 불편해질 것이다.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우리 딸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또 갖고 계시지는 않을까에 대한 걸 좀 부가적으로 이것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들이나 딸, 여자나 남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네. 그래서 남자니까. 그래서 남학생들을 만나보면 이 친구들이 막 억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아니 왜 남자가 다 해야 돼요? 왜 남자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 또 여자여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게 아들과 딸을 대할 때 또 손녀와 손자를 대할 때 차이점들을 또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애들은 좀 조심해야지. 여자는 그런 얘기 가끔 하시는데 뭐 이쁘면 괜찮아, 이쁘면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모님들이 또 계세요. 그리고 남자는 괜찮아, 남자는 뭐 힘이지, 남자는 여자애들을 보호해야지, 남자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뱉는 평소의 언어 습관들 중에 그러니까 차별적인
아니면 좀 다르게 평등하지 않은, 동등하지 않은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손주가 성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거 스스로에 대한 점검에서 누구든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 우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는 절대 가해자, 피해자 절대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건 아닌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절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아빠 진짜 이 세상 못 살아, 딸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것들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또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언어적으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불안이랑도 좀 연결되는데, 고민을 얘기할까 봐 걱정이신 거예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어떡하지? 임신을 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자위에 대한 고민들을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지? 음란물 중독됐다고 나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에 대한 걱정들을 내가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에 대한 것들. 부모의 불안을, 부모의 걱정을 신기하게도 자녀들은 다 보고 다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걸 내가 혹시 그 불안과 걱정을 키워서 자녀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많이 제약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점검들도 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점검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집단 상담 안에서 하루 프로그램, 하루 워크숍으로 진행할 정도로 스스로한테 묻고 답하고 그런 내 경험들을 꺼내놓고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다시 풀어내고 치유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짧지만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내용들이 조금 그쵸? 성교육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사례들, 그리고 나에 대한 점검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교육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점검하는 거,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 강의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